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손병희의 나란히 가지 않아도. 프란치스코 교황은 4박 5일의 방한 기간 동안 여러 차례 미사를 봉헌하고 성지 참배와 장애인, 수도자와의 만남 행사 등 빡빡한 일정을 짜놓고 있다. 특히 세월호 유가족이나 위안부 피해 할머니, 쌍용차 해고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일정에 많은 신경을 쓴 것으로 알려졌다. 교황은 도착 직후 12시 숙소인 교황청 대사관에서 한 개인 미사 외에 4차례의 미사는 모두 대중과 함께하는 행사로 사회적 약자들을 배려한 것들이다. 15일 오전엔 대전 월드컵 경기장에서 성모 승천 대축일 미사를 한다. 이 미사엔 진독 팽목항까지 십자가를 메고 걸어갔다가 돌아온 세월호 희생자 가족들이 참여한 뒤 지고 온 십자가를 교황에게 선물할 예정이다. 이어 16일 광화문에서 열리는 시복식 미사엔 전국 교구에서 올라온 17만여 명의 카톨릭 신자 외에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 600명도 함께 참석할 예정이다. 또 17일 오후 충남 서산 해미읍성에서 아시아 청년대회 폐막 미사에 이어 교황이 한국을 떠나는 날엔 18일엔 명동 대성당에서 평화와 화해를 위한 미사가 봉헌된다. 이 자리엔 위안부 할머니와 쌍용차 해고자, 용산 참사 현장과 강정마을, 밀양, 송전탑 피해 주민들 각각 3명씩이 초청됐다. 박 대통령은 14일 오전 서울공항에 직접 나가 교황을 영접한 데 이어 오후에도 청와대에서 교황을 위한 공식 환영식을 열었다. 그런데 청와대 쪽이 박 대통령이 참석하는 또 다른 일정을 추진해 성사 단계인 것으로 알려지자 일부 천주교 인사들이 약자들을 배려하려는 행사의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네, 3번씩이나. 자, 그래서 저는 이 독창적인 그런 아이디어를 내겠습니다. 우리 박 대통령이 교종의 1일 가이드를 하시는 거죠. 내일 아침부터 해서 하루 종일. 네. 가이드 코스는 박정희 기념관, 박정희 생가, 새마을운동 발상지, 새마을운동 중앙본부, 새마을연수원 등등을 추천드리고요. 아침 식사로는 닭죽이 좋겠습니다. 점심은 삼계탕, 간식으로는 닭강정, 그리고 저녁에는 걸쭉하게 닭볶음탕으로 대접해드리시죠. 어떻습니까? 조합원 스토리텔링님 신청 광고입니다. 겨울철 벨미 과메기 맛있게 드셨어요? 포항죽도시장 상인협동조합에서 이번에는 간장게장을 내놓아요. 살아있는 암꽃게로 만들어 살이 탱탱한 명품 간장게장. 미디어 협동조합원께는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모시고 배송비를 따로 받지 않습니다. 010-9896-8282 010-9896-8282 검색창에서 죽도락을 검색하세요. 밥도둑 망도둑 내 사랑 간장게장. 회식 후에 고고 안전하게 고고 집에 갈 땐 고고 회식 후에 안전하게 집에 갈 땐 고고 대리운전. 말로 거는 대리운전 고고 대리운전 1636 누르고 고고 대리운전. 네네, 고고 대리운전입니다. 이젠 누르지 말고 말로 걸자고요. 말로 거는 대리운전 고고 대리운전. 엄마, 손아돼지는 안 돼요. 말하는 전화 문의는 1636 누르고 말하는 전화라고 말해주세요. 고고 대리운전 수익금의 일부는 국민TV에 후원됩니다. 정부에선 빚내서 집 사라는데 사야 할지 말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사회생활 하려면 경제 지식이 필수인데 어디서 마땅히 배울 데도 없고. 뉴스를 봐도 뭔 소리인지 한 개도 모르겠고 누가 좀 속 시원히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신문이나 주간지를 통해 정보를 얻으시나요? 이제 보다 정확하고 심도 있는 실시간 현실 경제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민간 싱크탱크 김광수 경제연구소
김광수 경제연구소의 경제시평으로 현실을 꿰뚫어 보십시오. 가입 문의는 031-908-0172. 검색창에 김광수 경제연구소를 검색하세요. 기업 회원들을 위한 경제 보고서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참여연대 자원활동가 장정아입니다. 지난 2001년부터 참여연대를 후원하고 있는 강북구에 사는 주부입니다. 그동안 참여연대 활동이 우리 사는 세상을 조금씩 나아지게 하는 것을 지켜보며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요즘엔 집안일을 할 때도 자원활동을 할 때도 세월호 사고가 떠올라 마음이 무겁습니다. 세월호 참사와 같은 가슴 아픈 일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정부와 정치권의 부패, 유착의 고리를 끊어내는데 더욱 철저한 감시 활동이 필요합니다. 참여연대는 창립 초기부터 관료와 국회, 검찰에 대한 감시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그러한 노력의 결과 부패방지법, 퇴직공직자 취업 제한을 강화하는 공직자윤리법 등이 어렵게 제정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참여연대와 손잡아 주세요. 회원 가입은 홈페이지 www.peoplepower21.org 또는 전화 02-723-5300으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정부의 지원금을 전혀 받지 않고 오직 시민의 힘만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애국시민 여러분, 해외동포 여러분, 그리고 동네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여러분의 조합원 소리지기 노래꾼 손병휘입니다. 네, 손병휘의 나란히 가지 않아도 오늘 방송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요. 오늘 가장 많이 인구의 회자되는, 즉 사람들에게 불려지는, 가장 많이 불려지는 이름은 바로 프란치스코라는 그런 이름입니다. 예, 교황이라 그러기도 하고 교종이라 그러기도 하죠. 교황은 매우 제국주의적인 이름이 아닌가 해서 교종이란 말도 같이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교종이란 말을 쓰고 싶습니다. 개신교에서는 교황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예수님 밑으로 어떤 그런 독점적인 지위, 네? 떠받들어지는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옳지 않다라는 거죠. 수직적인 구조 옳지 않고 또 카톨릭 교회가 매우 부패했기 때문에 그거에 반대한다는, 저항한다는 뜻으로 프로테스탄트 개신교가 등장을 했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죠. 하지만요, 여러분들, 개신교회는 목사가 갑입니다. 각 교회마다 목사가 가장 독점적인 지위를 갖고 있죠. 인사권 아니라 재정권 다 갖고 있습니다. 이 장로들의 도움을 받거나 또는 장로들에 의해서 조정이 되기도 하죠. 거기도 권력관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오히려 독립채산제, 각각 교회가 독립채산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하나하나가 모두 기업이라고 할 수 있겠죠. 가장 자본주의 형태에 어울리는 그런 체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즉 뭐냐면은 네 눈에 들어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그리고 또 뭐 묻은 개가 뭐 묻은 게 나무라는 격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부정적으로만 본다면 말이죠. 저는 이번에 개신교에서 제가 잘 못 들어서 그런데 개신교 쪽에서 교황의 방문을, 교종의 방문을 환영한다 라는 그런 성명서를 낸다거나 또는 축하의 메시지를 이렇게 한다던가 이런 얘기를 못 들었어요. 혹시 그런 거 있습니까? 네, 개별 교회가 아니라 기독교 단체에서 말이죠. 조영기 목사가 뭐 그런다던가 김홍도 목사가 그런다던가 이런 얘기 없습니까? 사랑의 교회에서 교황의 방문을 축하드립니다라고 그런다던가 뭐 그런 거 없습니까? 네. 낮은 대로 임하고자 하는 성자, 빈민들의 성자인 프란치스코를 최초로, 그러니까 요한 바오로 2세 또는 바오로 10세, 예? 이런 식으로 자기가 좋아하는, 닮고 싶어하는 성인들의 그런 이름을 따서 이렇게 하는데, 예, 선조 뭐 이런 것처럼 말이죠. 선조 3세 뭐 이런 식으로. 예. 그러나 프란치스코라는 이름을 쓴 것은 바로 이분이 처음입니다. 빈민들의 성자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분을 닮고 싶으면은 다음에는 프란치스코 2세가 되겠죠. 그런 분이 나타난다고 한다면 말이죠. 자, 낮은 곳으로 함께하는 국민 라디오 미디어 협동조합 손병희의 나란히 가잖아도. 오늘 첫 곡은 최성원이 불러주는 제발이었습니다.
이 노래가 원래 최성원 씨가, 들국화의 최성원 씨가 만든 노래였고요. 들국화 2집에 수록되기 전에 우리 노래 전시회라고 하는 그런 온니버스 앨범에 처음 이렇게 수록했었어요. 그 버전으로 들으셨던 겁니다. 제발, 제발 목말라 마음 열어 사랑을 해줘. 너 말입니다. 닭말이죠. 게시판 가보겠습니다. 신청곡 볼까요? 어이구, 아주 좋은 노래 신청해 주셨네요. 네, 손병희의 나의 노래가 듣습니다. 나의 노래가 그대의 그늘진 삶의 작은 위로 될 수 있을까? 나의 노래가 그대의 지친 어깨를 부축할 수 있을까? 그동안 걸었던 노래의 길은 자꾸도 외진 길인데 우리가 꿈꾸던 그런 세상은 아직도 멀기만 한데 하나 메고 혼자 가는 길에 누가 벗대어 줄까? 웃음 띤 얼굴로 바라봐준다면 그대 위해 노래하겠네. 그동안 걸었던 노래의 길은 자꾸도 외진 길인데 우리가 꿈꾸던 그런 세상은 아직도 멀기만 한데 하나 메고 혼자 가는 길에 누가 벗되어 줄까? 웃음 띤 얼굴로 바라봐준다면 그대 위해 노래하겠네. 웃음 띤 얼굴로 바라봐준다면 그대 위해 노래하겠네. 우리의 노래가 아주 반가운 글을 봤습니다. say hui 이렇게 발음하면 됩니까? 네. 방금 조합원 가입했어요. 5만 원이 적다면 적은 돈일 수도 있는데 저한테는 좀 부담이 되는 금액이었거든요. 근데 팟캐스트에 뉴스K 방송이 며칠 늦게 업데이트 되는 걸 보고
더 이상 놓치면 안 되겠구나 싶어서 드디어 가입했습니다. 늦게 가입해서 죄송해요. 앞으로도 좋은 방송 부탁드려요. 국민TV가 있어서 정말 든든해요. 예, 우리 임대용 PD도 앞에서 흐뭇한 표정으로 손뼉을 치고 있습니다. 로니님, 오케마리님 격하게 환영하고 반갑게 맞아주고 계십니다. 그래요. 5만 원이야만은 적다고 할 수도 있지만 많기도 합니다. 그렇죠? 페이지를 주어서 팔거나 공병을 모아서 돈을 마련하는 이걸로 5만 원을 만들려면 엄청난 노동이 필요하죠. 며칠 동안 해야 됩니다. 예, 하루 갖고도 안 돼요. 그렇습니다. 5만 원. 이걸 일당으로 한번 쳐보죠. 일당 5만 원. 그 편의점 알바가 기본급이 1시간에 시급이 5천 몇백 원이잖아요. 그러나 미성년자라고 해서 그걸 안 주는 업주들도 많습니다. 5천 원이라고 친다면은 10시간을 편의점 알바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6천 원이라고 쳐도 6, 8에 48. 8시간을 서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편의점에서. 큰 돈입니다. 고맙습니다. 자, 백두너머님께서 오셨군요. 카페가 한산하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뭘 드셨나? 혼자 오셨습니까? 그렇군요. 반갑습니다. 백두너머님. 한우아라빠님 오셨고요. 타짜님, 진짜 노래 별로다. 밥 들런 노래가 별로란 얘기죠? 바보님, 세월호가 출발한 이곳에서 출첵합니다. 예전에 설렘으로 찾았던 연안부두가 아니더군요. 이 땅의 정의가 한 줌이라도 살아있다면 우리 아이들을 속절없이 보내진 않을 것을 굳게 믿고 있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신청해 준 노래였습니다. Knocking on Heaven's Door, 연안부두. 그렇습니다. 저도 10월 달에 설렘 마음을 가지고 이 연안부두에서 세월호를 탔었죠. 강정마을에 책을 배달해주는, 전국에서 책을 모아서 말이죠. 강정마을의 평화의 도서관을 만들자, 책마을을 만들자 해서 컨테이너에 가득 채운 그 컨테이너와 함께 우리 그 방문단을 모집을 했거든요. 그 주체로는 이제 여러 명이 있었죠. 고재열 기자도 있었습니다만, 여러 언론인들이 있었습니다만, 거기에 총 책임을 맡은 사람은 바로 노정면 현 미디어 협동조합 뉴스K 앵커였습니다. 예. 그러면서 몇백 명의 방문단을 조직을 해서 배를 타고 갔죠. 그리고 저녁에는 선상음악회도 했습니다. 저도 물론 노래를 했고요. 강어달님도 했습니다. 씨 없는 수박 김대중도 등장했었고요. 이은미 씨가 피날레를 장식을 했었죠. 그 선실에서 저도 잤습니다. 연안부두에서 탔습니다. 예. 한소리님 오셨습니다. 사람님, 메이저리그보다 마이너리그, 메이저보다 마이너입니다. 그 노래가. 메이저보다 마이너 5집에 들어있죠. 그 노래도 좋아한다고 하셨습니다. 짱오빠님, 리버피니스님, 바보님도, 세이휴이님, 조합원 가입 환영해주고 계십니다. 야한 각하님, 각하가 있는데 교황 할아버지만 힘들게 하는지. 예. 대한민국 정수라 버전 말고 판소리 버전을 요청하셨는데 그걸 찾기가 힘든 것 같아요, 지금. 네. 출첵하셨습니다. 주두 HL님. 교종의 커다란 사랑이 온 대한민국에 퍼져 모두 평화롭게 살아가는 대한민국이 되길 바란다고요. 사람 살아가는 중심에 사랑 하나만 있었으면 싶어요. 그래요. 정치인들이 갖춰야 될 덕목,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사랑을 중심으로 사람에 대한, 사람과 세상에 대한, 자연에 대한 사랑 하나만 올곧게 간직하고 있어도 지금 나라가 이 꼴이겠습니까? 불쏘시개님께서 신청해 주신 노래가 바로 나의 노래가 였습니다. 오케마리님, 2014년 8월 15일 제69주년은 광복절, 숫자 6을 거꾸로 하면 9가 되듯 참된 광복절이 시작되고 정의가 바로서는 그날이 오길 바라면서 노래도 신청해 주셨습니다. 이것도 없나 보군요. 예. 광복회에서 말이죠. 광복회에서
지금 건국절로 하자. 광복절 말고 건국절 1945년 8월 15일 이를 움직이기 위해서 아주 비판적인 성명을 냈습니다. 우리 정부는 1919년에 시작됐다고 말이죠. 임시정부였고 실제로 외교권을 갖고 있거나 커다란 그 힘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만 그래도 임시정부라는 게 있었잖아요. 무엇보다도 헌법에 모든 법의 아버지인 헌법에 모든 법의 어머니이기도 한 헌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계승한다고요. 그런데 불구하고 1945년 광복절, 그러니까 건국절을 고집하자는 것은 이승만을 기리겠다는 겁니다. 자신들이 정신적인 지주로 삼는 이승만을 기리겠다는 겁니다. 자기 존재를 부정하기 싫다는 얘기죠. 당연히 그러면 이승만과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로 이어지는 그런 몰입애들, 역사의 죄인들을 바로 세우겠다는 얘기죠. 바로 세운 게 아니라 그들 식으로 세우겠다는 겁니다. 그러니 가증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고는 우리 박정희 2세께서는 그런 마음의 상처가 있으면은 그걸 정치로 풀지 말고 예술로 풀었으면은 자신도 좋고 역사 발전에도 도움되고 우리 국민 맨날 입버릇처럼 맨날 찾는 국민에게도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광복절 만세 외치는 박근혜 대통령이라고 지금 사진을 검색을 해서 임정 PD가 올려주시는데 임 PD님 제 정신건강에 좋게 좀 부탁드릴게요. 예, 제 방송을 하는데 가뜩이나 거북한 내용을 많이 얘기하는데 예, 부탁드릴게요. 그저 사진은 좀 지워주시고요. 네. 가을이 어머님께서 광복절 기념식장에서 박근혜가 만세 삼창을 했다고 하네요. 저런 꼴을 보려고 독립운동하신 게 아닐 텐데 또한 광복회 어르신들 진정 당신들이 먼저 목청 높여 외쳤어야 할 소리는 건국절 논란에 대한 입장 표명보다 외놈 군대 장교딸이 지 아비의 친일에 대한 진정한 반성 없는 광복절 기념식엔 참석하지 않겠다고 선언하시는 것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가을이 어머님께서 써주신 글을 저는 읽었을 뿐입니다. 네. 사람답게님, 겨울엔 비가 많아서 다행이네요. 3시에 열릴 광화문 집회에 나가는 중입니다. 그러면서 노래마을에 노래 신청해 주셨고요. 광화문이 아니고 서울광장이군요. 라고 사람답게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광화문이 아니고 서울광장입니다. 서울시장이 오세훈이었다고 한다면 또는 새누리당 시장이었다고 하면은 서울광장에서 이런 집회 못합니다. 이거 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아주 큰 얘기입니다. 네. 그나마 광화문 광장이 막혀 있어도 서울광장을 쓸 수 있는 것은 다 박원순 시장 덕분입니다. 사소한 것 같지만 큰 겁니다. 집회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전쟁긍긍해야 되는 것과 장이 열린다는 것은 정말 큰 차이죠. 동파리님, 오늘 광복절 기념식에서 박근혜 졸라 웃겼어. 한마디 하고 박수 치도록 기다리고 한마디 하고 박수 칠 때까지 기다리고. 정말입니까? 시도 때도 없이 맥락도 없고 의미도 없는 주위 사람 눈치 보며 마지못해 치는 박수. 아, 그래요? 정말 그랬습니까? 하긴 옛날에 무슨 미국 대통령이 왔을 때 일본에서는 연설 중간에 미국 대통령 연설할 때 중간에 박수가 몇 차례 나왔다. 그런 보도가 나오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기어코 의원들이 일본보다 한 번이라도 박수를 더 쳐야 된다고 여겼는지 모르지만 일본보다 몇 번이나 더 박수가 나왔다고 그러면서 예, 자랑하는 그런 보도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동파리님께서는 북한의 김정일이 부러웠나? 라고 예,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만 저는 국가원수 대통령이 예를 들면 입장한다 그럴 때 말이죠. 국회의원이 여야를 막론하고 대통령이 입장하면 기립하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동의하지 않다 하더라도 그 직책을 존중한다는 것이죠. 그 직책을 존중한다는 건 뭐겠습니까? 내가 대한민국의 국회의원 하나하나가 입법기관인 국회의원으로서 우리나라를 존중한다. 우리나라의 국채를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평소에 아무리 목청 높여 싸우더라도 대통령 입장하고 그럴 때는 그런 정도의 예우는 저도 할 용의가 있습니다. 제가 국회의원이라고 한다면요. 그러나 저는 지금 현재 자연인이기 때문에 박근혜가
입장을 한다라도 기립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예. 가능하다면 노려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국회의원이라고 한다면 얘기가 달라지겠죠. 예. 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석기 의원이 내란 음모나 내란 선동을 한 것이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하지만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으로서 적절치 못한 연설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죠. 자연인 이석기 또는 활동가 이석기라고 한다면은 괜찮습니다만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으로서는 부적절한 언행이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만큼 여기서 이제 공인이라는 게 얘기를 안 온 것이죠. 연예인은 예술가는 공인이 아닙니다. 예술가일 뿐이에요. 많이 알려진 공인 비슷한 느낌을 주지만 공인이 아니에요. 많이 알려진 연예인, 많이 알려진 예술가. 예. 그렇기 때문에 타의 모범이 꼭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공직자들은, 국회의원은 다른 것이죠. 저는 오늘 서대문 역사공원, 예전에 서울 구치소가 있었던, 일제시대 때 형무소가 있었던 많은 독립지사들이 갇혀서 옥고를 치르거나 돌아가시기도 했었던 그 자리에서 열리는 광복절 민간단체에서 주최하는 그런 행사, 서대문구청과 민간단체에서 공동 주최하는 그 행사에서 일할 게 있어갖고요. 시청광장에 나가지 못합니다. 마음만 함께합니다. 자, 이 말이 얼마나 공허한지 알면서도 이렇게밖에 들을 말씀이 없군요. 예, 그때 모여서 같이 가자고 이러저러하게 조합원 여러분들 함께 작당하고 계시죠? 네. 모여서 같이 계시고 뒤풀이라도 같이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김영균 PD가 그랬습니다. 박근혜한테, 박정희 2세한테 교종과 박정희 2세가 나란히 서 있는 사열대 앞을 의장대가 총을 들고 행진하고 있는 사진을 보면서 평화의 상징인 교종 앞에서 이런 퍼레이드를 하고 있는, 역시 일본 괴뢰군 장교 출신의 딸답습니다. 취향답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걸 갖고 막 뭐라 그러는 사람들이 있는 모양이죠. 근데 사실이에요. 일본 괴뢰군 출신이죠. 괴뢰라는 건 뭡니까? 꼭두각시입니다. 인형이에요. 사람이 위에서 이렇게 조종하는 그런 것을 괴뢰라고 하는 겁니다. 괴뢰. 만주군이 바로 일본 괴뢰군 아닙니까? 일본의 괴뢰국 아닙니까? 일본의 꼭두각시 나라가 만주국이었고 거기에 허울뿐인 마지막 황제 부의, 그러니까 푸이를 앉혀놓은 거 아닙니까? 만주국 황제로 말이죠. 지들이 다 조정하는. 그 만주군 출신은 바로 일본 괴뢰군 출신이란 거랑 똑같은 겁니다. 물론 거기서 성적이 너무나도 우수했기 때문에 나중에 일본 육사로 또 편입을 하죠. 너무나도 우수했기 때문에. 그리고 일본군보다도 더 일본군스럽고 일본 육사의 동기가 저 녀석은 음험하고 평소에 말수도 없고 이렇게 있다가 무슨 작전 같은 게 걸린다 그러면 요시! 그러니까 좋아! 하면서 이렇게 뛰쳐나가는 게 정말 이상한 놈이다. 박정희가 죽었을 때 일본에서는 그렇게 얘기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최후의 황군이 죽었다. 그렇죠. 누구보다도 일본군스러웠던, 구일본군스러웠던 박정희가 죽었다. 라고 안타까워했다고 하죠. 5.16 쿠데타에 성공하고 일본을 방문했을 때 만주군의 선배들이 모두 모여갖고 정관계에 주요 인사들이 되었고요. 일본 사회로 움직이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모여갖고 환영회를 해주고 박정희는 일본말로 화답을 하고 여러분들의 부끄럽지 않게 열심히 하겠습니다라고 했다는 그런 것이죠. 이런 사실을 부정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기분이 좋은 날에는 옛날 일본군 승마복을 입고서 청와대를 왔다 갔다 했다. 이런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숨길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일본군 괴뢰군 출신이라는 것도 맞는 얘기예요. 그걸 쿨하게 인정하고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오히려 더 당당할 수 있죠. 그러나 이것에 대해서 부정한다고 한다면은 여기서 이제 왜곡이 나오는 것이고 억지로 이것을 합리화시키려고 오히려 자충수를 두게 되는 것이죠. 쓸데없이 건국절 논란이나 일으키고 말이죠. 안 그렇습니까? 널님, 왜 카페에 사이즈 큰 티가 없죠? 라고 하셨습니다. 아, 사이즈가 크신 분이군요. 제가 안 그랬어요. 죄송합니다. 예.
7시간 행불된 그네에게 어린이 뾱뾱이 신발을 추천합니다. 걸을 때 뾱뾱 소리가 나서 소리만으로도 어디로 가는지 금방 알 수 있걸랑요. 아, 그러시군요. 전자팔찌 채워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전자팔찌? 발찌나. 발찌, 예. 순서도 아닌데 왜 지금 겐세이하고 그러세요, 야마도로. 아우, 네. 저기, 동파리님께서 박근혜가 임기 중에 만주국 독립군 토벌 기념일을 하나 만드는 거 아니야? 이날엔 대일본 제국 만세 삼창하고. 참, 예, 웃는 게 아닙니다. 이게 역사 바로 세우기라고 그러면서 역사를 거꾸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 바보님, 탁주 한잔 하고 갈게요. 한 주간 수고하셨습니다. 여기가 어딥니까? 네, 이게 보니까 이게, 예, 안주도 이렇게 본격적으로 나온 거 보니까 영업하는 데서 이렇게 하는 데 같은데. 아, 인천 부평 안남로라고요? 그렇군요. 여기 차키가 옆에 있는데 이거 드시고 음주운전 하실 거죠? 자, 국티 조합원들 집회 끝나고 뒤풀이 없나요? 방송으로 어디로 모이라 해주삼. 남산 스카이님께서 이렇게 해주셨는데, 그러게요. 어디 끝나고 뒤풀이 하십니까? 거기 이제 무교동도 가깝잖아요. 무교동 쪽에 가면은 이제 낙지집도 있습니다만, 원래 무교동의 매운 낙지가 유명하게 된 거는 예전에는 그 그러니까 냉장시설, 냉동시설이 시원치 않았기 때문에 약간 맛이 간 낙지라도 아주 맵게 양념을 하면은 먹을만 하니까 그렇게 나온 것이죠. 요즘처럼 신선하게 보관하고 신선하게 손질하고 그럴 때는 이렇게 이렇게 맵게 먹을 필요는 없는 겁니다. 그러나 매운맛을 좋아하시면은 그렇게 하는 거죠. 저는 그렇게 매운맛을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거기도 있고요. 또 그 무교동 쪽으로 들어가면 이러저러 호프집도 있고 골뱅이집이 있습니다. 골뱅이. 다동 골뱅이라던가 태성 골뱅이 이런 데 가면 그 넓게 자리를 쓸 수 있는 곳이 있죠. 네, 그런 데 가면 있고, 아니면 좀만 그 발품을 파르셔갖고 교보문고 뒤쪽에 가면은 르메이에르 빌딩 있잖아요. 예전에 피막골이 있었던 거기 1층에 가면은 청진옥이라고 있습니다. 청진옥. 이런 거 제가 방송에서 광고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인터넷 방송이니까 그냥 얘기하겠습니다. 거기 가면 1층에만 있는 게 아니라 2층에도 있거든요. 2층으로 올라가서 자리 잡으시면은 여러 명이 둘러앉아서 먹을 수도 있거든요. 거기서는 그렇죠. 당연히 술국, 해장국, 선지해장국에다가 막걸리 드시면 돼요. 요런 데서 이렇게 뒤풀이 같은 거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안내해드렸고요. 오늘 옆에 있는 노정일 씨도 가신다고 합니다. 이제 입으로 넘어가면서 노발대발 시간을 기다리겠습니다. 국민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